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일단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이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시작하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마치 소화한 듯한 그런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우리가 이 정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캔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구간을 딱 이런 구간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빼면서 뺐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방식으로 물량 소화를 해줬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는 제가 앞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물량을 찔러봐줘 놓고 다시 한번 수그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컵앤핸들 패턴이 1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속적인 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양봉 캔들이 발생을 좀 해줬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지금 테스트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그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바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관망해봐야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AI 버블론으로 요동이 치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어려웠던 구간을 다시 한번 지나서 나스닥이 추세를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번의 바닥을 찍어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전까지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다른 부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슈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셧다운 문제, 그리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강했었던 반면에 특히나 이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실망감이 좀 시장에 지배적이었었던 이때 구간과 굉장히 대비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으면서 여기다 더해서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갈등이 있겠지만 이번 주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더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던 것은 바로 구글 측에서 TPU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미나이 3.0을 출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글만이 이런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기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주체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글만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니움이라든지 아니면 인퍼런시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어와 코발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도 없이 많은 빅테크들이 칩을 개발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칩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HBM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SK 하이닉스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안 좋았었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었지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꽤나 많이 꺾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것을요, 여러분들? 칩 개발에 진심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HBM이라든지 이 D램 같은 경우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D램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60%나 상승시켜도 입도선매가 줄을 서고 있는 빅테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고점 물량 소화를 해놓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하는 이런 컵앤핸들 패턴으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게 지금 중요하냐면, 자, 금요일장에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개인분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었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분들은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주도 하에 올라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이라도 덜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런 분들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매도세를 덜 쏟아내면서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이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이 과연 확정이 되는 순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반영돼서 상승 흐름이 먼저 연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모두가 다 아는 재료가 발생했지만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갔었던 삼성전자였는데, 도대체 뭐가 확정됐던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다시 한번 10억에서 50억으로 기준이 완화됐던 것이 이런 구간에서 녹아들어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모두가 다 아는 재료는 상승 재료가 아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유한양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바이오 종목에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상승하나 싶더니만 밀어버리면서 프로그램에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세론이 발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세론이 발생하면서 재료 소멸이 일어났었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세론이 발생하는 그런 재료의 느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50으로 롤백됐던 부분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찾아 들어오게 됐었던 이런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때부터 무섭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성의 증가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것만 올라가는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는 바로 코로나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로나가 생겨나 버리지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 측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금리도 내렸었던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1기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인 공화당 쪽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입법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의회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몰리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2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의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일치가 되어버리면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꽂히는 장세다? 선택적으로 꽂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택적으로 꽂히는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AI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이 AI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디에 여러분들? 빅테크 측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빅테크는 무엇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땐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구글 측에서 제미나이가 허용을 받는 것이 도대체 왜 삼성전자에게 좋은 내용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구글용 HBM 60% 이상 납품이라고 되어 있는 삼성전자 역전 성공했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글과 같이 공동 개발했었던 이 브로드컴 측에서 삼성전자와 이미 이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HBM4 성능 테스트서 목표치 초과라고 하면서 브로드컴 HBM 구매 삼성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어떤 삼각동맹의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SK하이닉스보다 더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좋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삼성 HBM4 구글 TPU용 최종 승인이라고 하면서 내년 공급 물량 계약 완료라고 되어 있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탄 브로드컴 CEO 방안이라고 하면서 정현양 부회장과 만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실 텐데 올해 대비해서 3배 물량 확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도 곧 승인 날 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확인이 되실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이게 엔비디아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추세가 무엇에 비해서 바로 이 구글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글 굉장히 주가가 강한 모습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특히나 버핏이 투자했었던 것으로 좀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 구간까지를 딱 갖다 대놓은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밀립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TPU든 GPU든 HBM은 확장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어디 여러분들 빅테크 측에서 칩 개발을 하면 할수록 HBM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BM의 판도를 지금 어떤 식으로 파일을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마이크론이 같이 3등분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상관없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 측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과 SK는 탄탄대로라고 써져 있는 내용의 기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AI 칩이 GPU가 됐든 TPU가 됐든 NPU가 됐든지 간에 그 칩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바로 이 HBM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로 반전 드라마 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젠슨업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차세대 GPU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빈이 이제 곧 탑승 임박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 분기마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보고서에 찍힌 숫자를 토대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종목이랑 그럼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를 장난칠 수 있는 종목이랑은 매우 다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18배를 띄웠었는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상온상압 초전도체는 검증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주가를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뜨렸었는데,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장난칠 수는 없는 종목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론 기대감도 당연하게 반영이 됐겠지만, 무엇이 찍히면서 숫자가 찍히면서, 숫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고, 어떤 실적이 찍힌 겁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내용의 기대감까지 같이 살아있는 것이다. 바로 이 HBM4의 양산과 거기다 더불어서 뭐까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공급 부족도 이게 쉽사리 진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도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먼저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커벤앤들의 패턴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거나, 아니면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연속적인 양봉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율 60%의 벽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에 이어서 1,400억 수주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낮은 수율 문제로 그동안 고전하면서 대형 고객사 이탈의 아픔을 겪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완연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에 반영되는 것이 좀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엔 디램과 낸드 플래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구간을 어떤 것이 견인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HBM에 대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4에 대한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것까지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꾸준하게 최소 얼마만큼은 여러분들 1년 반 이상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정말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었던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을 출발했었던 구간이 어디? 바로 2016년도 6월 달부터라고 시작하면요. 언제까지 올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017년도 11월 달까지 올랐다는 것은 1년 5개월 동안의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다는 거고, 아 정말로 무난하게 상승을 했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삼중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과격하게 털어주었었던 삼성전자면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도 굉장히 낙폭이 심하게 나올 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케이스에서는 일단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1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리테스트가 연출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11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되는 이유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11선을 기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바로 최근 이런 구간에서 일단 11선을 종가상 이탈을 했었고, 거기서 매도 타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일단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무난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매수 타점은 바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고,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1년선 부근까지 눌러봐주면서 망치형 캔들이 출현을 해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7월 10일날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61,1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을 이용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11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11일 날 삼성전자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 열고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11선 이탈 마감 시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 매도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재매수 타점 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103,5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게 바로 이날 11월 11일 캔들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재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9일 95,100원 영역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대응방 상단에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1월 19일 날 삼성전자를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번 7일 저점이었던 94,000원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현 구간 저번 물량 매수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95,100원 부근에서 안내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 중장기적인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런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뒤에다가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추천드리기 이전에 진행됐었던 매집주는 바로 이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를 보지 못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선뜻 믿어서 매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휴린로본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9월 13일 로보스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바로 어디서 추천 안내를 드렸었던 거냐면은 이런 구간까지만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게 바로 9월 12일에 금요일까지 캔들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드렸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은 9월 13일이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22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 가져왔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는 바로 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화제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화제약 어떤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었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켰는데, 일단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은 사실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린 건 아니고 중국 쪽에서 보험 등재가 되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포락셀이라고 하는 약물이 보험 등재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포트를 교체해서 이번에 가져온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과거에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둔덕을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최대급 매물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을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전에 무섭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디까지를,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굉장히 수상하게 찔러놓고 뺐었던 이런 매집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 구간도 보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이면서 냄새를 슬슬 풍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금을 이렇게나 막 터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은 연출되지 않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뺐었던 구간이 분명하게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6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삼성을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추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 종목도 로보스타라든지 아니면 대화제약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공개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까지 좀 더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일단 우리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떤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 바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입도 선매를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것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 바로 이 HBM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으로 있는 상황에서 HBM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 4를 양산하기 때문에 양산되는 부분이 어떤 것으로 반영될 것이다? 바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파운드리마저도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의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바톤 터치라도 하듯이 이렇게 계속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는 1년 반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왔었던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마치 계단식으로 재료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AI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낸드도 공급 중단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기업용 낸드 1위,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렸었던 상황이면서 바로 보시다시피 2027년 상반기까지 디램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확인이 되실 텐데, 과잉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삼성전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글로벌 디램 시장의 약 70%를 장악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대상 기업 설명회에서 공격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공급을 늘려버림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거의 독과점인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물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급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가격을 낮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디램 공급 해소가 어렵다는 부분이 2027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디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출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나 좋은 내용의 뉴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눌림목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삼성전자면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선 내가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재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 시즌에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서 더 확산을 시키면서 수익을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야지만이 다음번에 추운 겨울이 왔을 때가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매도 타점 잡으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